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수능 때문에 또 마지막, 여러분 인생에 아마도 마지막 온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중이라 약간 소리가 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요즘 얘들아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조금 졸리더라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우리 영어 수업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온라인 수업 첫 시간에 나갈 첫 번째 문제는 어법을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실제로도 3점짜리 문제로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가야 할 문제 유형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풀 첫 번째 문제는 두 가지 중에 맞는 표현을 고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어법을 판단하는 문제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수도 없이 우리 수업 시간에 내신 할 때 많이 했던 문법 내용이, 그리고 들어봤던 내용이 문제로 출제돼요. 근데 들어봤고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문제 문법이지만 단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문장 속에 적용하는, 새롭게 보는 문장 속에 적용하는 게 어려웠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 A에 들어갈 박스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주어가 필요한지,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니면 보어인지, 주격 보어인지, 목적격 보어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어떠한 형태로 써야 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가 들어갈 자리라면 당연히 품사가 명사인 것이 들어가야겠죠. 동명사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다 라고 한다면 명사가 들어가야 하고, 보어가 필요한 자리이다 라고 하면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이겠죠. 그렇게 문장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써야 하는지가 판명이 나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장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어쩌다 보니까 이 문법 유형의 어법을 판단하는 문제 유형의 어프로치, 접근법을 지금 설명하게 됐는데, 빈출되는 어법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했듯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다 많이 했던 거예요. 대명사, 아니면 주어, 동사, 수일치, 시제일치, 그리고 and에 의해서 앞과 뒤가 병렬되는 것, 시제, 접속사, 가주어, 진주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빈출되는 어법 유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괄호 A, B, C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해 줄 거예요. 빈출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이나 한 노트에 정리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새로운 문제 유형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유형인지 새롭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식들을 활용해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출되는 어법 유형을 정리해 놓는 것이 또한 어법 유형의 문제 유형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항상 그랬듯이 단어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 본문 해석 들어갈 텐데요. 오늘 단어는 조금 많아요. 18개이기 때문에 좀만 힘을 내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accurate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이란 뜻입니다. 정확한, 정밀한. 두 번째 assumpt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추정 그리고 가정이에요. 혹시 이 단어를 쓸 공간이 없다면 뒷장이나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assumption의 원형은요, 우리 지문에서도 나오는데요. 발음이 여긴 assumption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원형에서는 assume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발음이 달라져요. prompt라고 하는 거는요, 무언가 하도록 촉구하고
유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불러 일으키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grab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이렇게 쥐다, 움켜잡다, 붙잡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let's go grab a bite 라고 하면 우리 간단하게 음식을 손에 쥐고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식사하자 라는 뜻을 가집니다. grab a bite 라는 bite가 한 입 무는 거잖아. 그래서 grab a bite, 한입거리의 그런 음식들을 쥐고 가자 라고 하는 간단한 식사를 빨리 하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grab a bite, 그 속에 있는 동사가 grab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 다음 at the moment 라고 하는 거는 우리 moment는 오과에서 배웠잖아요. 순간, 지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는 뜻을 가지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notice라고 하는 거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는 알아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괄호가 왜 들어갔을까요? 알아차리다. expired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난, 만료된 이란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expire에 d가 붙었어요. expir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edible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먹을 수 있는. Is it edible? 이러면 그거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ick day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sick, 아픈, day라고 하는 아픈 날이잖아요. 이건 병가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일 텐데 오늘 내가 갑자기 아파서 오늘 병가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때 너네들은 질병 조퇴나 질병 결석 그런 예시가 되겠죠. tedious라고 하는 거, tedious는 tedious 아니고 tedious예요. 이거는 지루한이라는 약간 수준 높은 단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고 가세요. 지겨운, 지루한. 그래서 bor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다 알죠? 그거와 똑같은 뜻입니다. 11번에 available이라고 하는 거는 콧물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11번에 available는 우리 많이 했죠? 이용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check out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뭐뭐를 점검하다 혹은 뭐뭔가를 확인하다. 덩어리 동사 잘 나옵니다. 13번도 진짜 잘 나오는 겁니다. get 누구 into trouble 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를 어떠한 나쁜 상황, 공경에 빠뜨리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공경에 빠뜨리다. process도 많이 했던 단어예요. 처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incorrect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단어들을 처음에 모를 때 쪼갤 수 있으면 쪼개서 우리가 아는 단어들 먼저 보라고 했죠.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in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언가 반대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예요. 그러면 correct라고 하면 맞는, 정확한 이란 뜻이죠.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뜻은 뭐겠어요? 당연히 부정확한 이란 뜻이 되겠죠. 굉장히 비염 걸린 사람 같아. 콧물이 자꾸 이렇게 막혀요. 그 다음에 16번에 save 누구 from 뭐뭐뭐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피하게 하다 혹은 덜어주다, 뭐뭐 하는 것을 덜어주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from 다음에는 보통 ing 형태로 표현이 나와요. minute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 minute, 2 minute 이러면 1분, 2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의 뜻을 가질 때에는 상세한 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세세한. 그래서 minute detail이라고 하면 세세한 디테일, 세부사항. 디테일도 세부사항이란 뜻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minut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으면 정말 세세한, 정말 상세한 세부사항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은 make sure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죠. 무언가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다 혹은 확실히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18개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중에서는 우리가 내신 수업하면서 혹은 저번 학기에 수능
뉴스능 스타트 하면서 다 이미 다뤘던 단어들도 많아요. 꼭 한 번씩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10분, 5분이라도 복습을 하고 단어들은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단어를 18개를 살펴보았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법을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를 처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에서는 그 어법을 판단하는 유형에서도 문제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말고도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것, 그리고 2개를 주고 어법상 맞는 것을 고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2개 중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 유형에서는 이 박스 안에서 요구하는 문법 그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When accurate, assumptions keep you safe and make your life easier. 자, 여기서는 when accurate라고 하는 게 앞에 붙었어요. 시간 부사절이 붙었는데요. 여기는 사실 day와 주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생략이 되었어요. 주어는 당연히 주절의 주어인 assumption을 뜻하겠고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추정들이 정확할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they are은 생략되고 when accurate만 남았어요. 정확할 때 추정들은 자, keep과 make가 2개가 and에 의해서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렬이라는 것도 문법 판단하는 유형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 근데 요거 2개가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your life라고 하는 목적어, easier이라고 하는 형용사, safe라고 하는 형용사, 목적 보어가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뭐뭐를 너의 삶을 쉽게 만든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추정은 당신을 안전하게 유지시키고 당신의 삶을 쉽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 제시가 되었어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문장은 이 지문의 묘지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추정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인데요. 다음에 나오는 for example이라고 하는 문장부터서는 추정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예시가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seeing부터 다음까지 at the moment라고 하는 문장에서 예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부터 주어가 동명사구 주어로 제시가 됐네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Seeing storm clouds in the sky 까지가 주어네요. storm cloud라고 하는 건 먹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늘에 있는 먹구름을 보는 것은 뭐 할 수 있냐면 may prompt, 촉구,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너로 하여금 to grab your umbrella 할 수 있도록 우산을 쥘 수 있도록 우산을 챙겨갈 수 있도록 너를 촉구, 유발합니다. 다음에 A라고 하는 괄호가 제시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as와 which를 비교해야겠죠. as는 얘들아 품사가 접속사입니다. which는요 관계 대명사예요. 관대. 근데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대신하는 명사예요. 라고 하는 건 뒤에 무언가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 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접속사는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 앞에 있는 완전한 문장과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을 접속해주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해요. 이렇게 뒤에 무언가가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 앞에 as가 들어갈 건지 which가 들어갈 건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you부터 moment까지 나오는 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as인지 which인지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you 동사 나왔어요. you 주어 나왔어요. assume 동사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that이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 that부터 moment까지 목적어가 나왔네요. 사실 그 목적어는 it까지가 정확하게 보면 목적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가까로는 지우겠습니다. That you may need it 이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완전하기 때문에 as와 which 중에 답은 a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우산을 고를 수 있도록, 쥐를 수 있도록 촉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as의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가정해요. 추정해요. 뭐라고 추정하냐면 무엇을 추정하냐면 you may need it. it은 여기서 umbrella를 가리킵니다. 우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even though 뭐에도 불구하고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비가 오겠네 먹구름을 보니 이제 곧 비가 오겠어 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우산을 챙겨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예시 첫 번째가 먹구름에 그리고 우산을 챙겨가는 상황을 통해서 예시가 제시가 되었어요. 자, 잠깐만 간단한 문법 한번 설명보고 갈게요. 여기에 있는 is라고 하는 거는 비인칭 주어이고요.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날씨를 설명할 때 나오는 주어 자리만 차지하는 it이에요. It's raining, it's snowing, it's windy today 라고 하는 날씨 설명할 때 나오는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살펴보면 되겠어요. even though부터 at the moment라고 하는 거는 부사절이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가 되었네요. 다음 문장 noticing an expired date on your yogurt까지 볼게요. 여기서는 동명사구 주어가 두 개가 and에 의해서 병렬이 됐어요. assuming it's no longer edible까지가 동명사구 주어 첫 번째 noticing부터 시작하는 거, assuming부터 시작하는 동명사구 주어 두 번째. 해석 한번 할게요. 알아차리는 건데 expired 한 date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너의 요거트가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하는 거예요. It's no longer edible. it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your yogurt가 되겠습니다. 너의 요거트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더 이상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 않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요. may save you. 너로 하여금 뭐뭐 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덜어줍니다. 사용해야 하는 것을 덜어줘요. having to use 끊고 one of your sick days라고 하는 one of 뭐 여기 소유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명사, 요건 우리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복수명사 중 하나라고 해석하면 돼요. 너의 병가가 1년에 여러 번이겠지. 여러 번의 병가들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피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거트 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나잖아. 배탈 나면 당연히 병가를 사용해야겠죠. 회사에 출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정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예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정을 함으로써 병가를 괜히 써야 되는 걸 쓰지 않게 너를 막아주니까요. 다른 날에 병가를 쓸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니까요. 여기까지 추정 때문에 우리 삶이 도움이 되는 우리가 make your life easier 하고 너를 안전하게 keep you safe 해주는 추정의 장점,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imagine how tedious it would be if you had to research and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상상해 보아라. 상상해 보아라. how부터 끝까지의 상황을 상상해 보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문사 it 주어 would be 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간접 의문문이고요. 의문사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how는 얼마나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얼마나 지루할지 상상해 보아라. 너가 뭐 해야 한다면 만약에 너가 had to research and 책든지 책인지 설명할 때에는 이거는 지금 병렬의 문법 구조이죠. 문법 사항이죠. 사실 and 다음에는 책도 나올 수가 있고 책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병렬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병렬이 내용상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둘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책인지 책드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법도 해석이 중요해요. 문법 사항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이게 책이 research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head에 걸리는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요.
every minute detail of your day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어를 가지는 행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research이고요. 두 번째는 check이에요. 여기 every minute detail of your day라고 하는 거는요, 밑에 해석을 한번 써볼게요. 하루 일과의 모든 상세한 일정, 상세한 부분을 research, 조사하고 check out,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면 had to에 걸리는 거예요. 해야 한다면 얼마나 지루할지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지문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루 일과의 모든 상세한 부분을 다 조사하고 다 확인해야 한다면 얼마나 지루할지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통의 목적어를 조사,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번에 들어갈 답은 check이 되겠죠. had to에 걸리는 거예요. 둘 다. had to research, had to che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얘들아 to make sure부터 available까지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에 구체적으로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투부정사 구가 붙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낱낱의 정보, 가능한 모든 낱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 조사하고 다 확인해야 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 문장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잘 이해가 안 가면 내가 방금 해석한 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얘들아, 내가 여기를 1번, 2번, 3번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할 건데 방금 살펴본 예시는 추정이 우리 삶에 없다면 방금 여기 두 개의 예시는 추정이 있음으로부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예시 두 가지가 나왔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정이 만약에 우리 삶에 없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의 예시가 주어졌어요. 자, 마지막, 아니네요. 아직 그 예시가 끝나지 않았어요. No one has that much time.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해석이 그렇게 much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그러한 시간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That much time이 의미하는 바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요 행위를 하는 시간, 요 행위에 걸리는 시간이 that much time이겠죠. research부터 day까지 하는 부분이 that much time 하는 부분에 걸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상황이 약간 반전이 돼요. 반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요렇게 다른 식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세 번째 부분 로마 숫자로요. But as useful as assumptions are 이라고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자, 여기서는 as useful as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although의 뜻이에요. although 바꿔 쓴다면 assumptions are useful 이라고 하는 건데 as를 붙이고 useful이 앞으로 나오고 assumptions ar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긴 하지만 그 추정이 유용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여기서 they는 assumption을 가리겠죠. 그것들은 또한 get you into trouble, 너를 into trouble로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유용하긴 했잖아. 우리들을 sick day 사용하지 않게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게 할 수 있었죠. 추정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추정에 갑자기 단점이 나와요. 추정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혹은 추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공경에 빠질 수가 있냐면 not accurate 혹은 accurately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 your environment. 여기 동명사구 주어 또 나오네. 동명사구 주어가 좋아하나 봐. not부터 environment까지가 동명사구 주어 첫 번째 or의 병렬을 이룹니다. only seeing what you want to see까지가 동명사구 주어 두 번째. 근데 여기
accurate인지를 판명할 때에는요, 바로 다음에 수식해함을 받는 대상이 얘들아 방금 동명사구 주어의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동명사는 동사의 속성을 가집니다. 동사의 속성을 가져요. 왜냐? 잠깐만 뒤에서 해석을 할게요. 동명사는요, 동사를 명사처럼 만든 거기 때문에 태생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예로요, 뭐의 수식을 받냐면 동사처럼 부사의 수식을 받고요, 뒤에 목적어와 보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사의 수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사는 바로 accurately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accurately가 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게 not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 근데 그 정보는 너의 주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단지 무엇만 보는 거냐면 what you want to see, 뭐뭐 하는 것 이가 되겠습니다. what은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는요,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어디로 이어지다,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부정확한 추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lead to의 그 유의어 조금만 살펴보고 가겠어요.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result in 혹은 cause 혹은 bring about 라고 하는 것도 뒤에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를 일으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정리를 잠깐만 한다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 추정이 우리 삶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마지막 부분은요, 여기도 형광펜을 쳐야 되는데 추정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단점들, 추정의 단점들이 제시되었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추정 때문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예시, 추정 때문에 우리가 추정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예시들이 요 두 번째 로마자 파트에 제시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해설을 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답은 as와 check와 accurately가 다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 1번 우리 빠르게 5분 안에 한번 해석해보고 갈게요. 윗글에 밑줄 친 noticing부터 days까지의 주어를 써보래요. 주어는 우리가 동명사구 주어 2개라고 했죠. 동명사구 주어는 noticing부터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에러브 2개인데 동명사구 주어가 and에 의해서 2개가 이렇게 병렬이 된다고 방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조금 깁니다. noticing an expired date on your yogurt. 한번 빠르게 쓸게요. 까지가 첫 번째 동명사구 주어,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an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구 주어 두 번째가 나옵니다. assuming it's, yogurt it's no longer edible 까지가 두 번째 동명사구 주어 and에 의해서 2개가 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병렬되었다고 했어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요구르트의 유통기한이 지난 날짜를 알아차리고, 얘들아 잠깐 소음이 있어도 죄송해요.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봐요. 유통기한이 지난 날짜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요구르트가 더 이상 no longer 먹을 수 없다고 추정하는 것. 지금 하셔야 하나요? 좀 다른 방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먹을 수 없다고 추정하는 것. 죄송해요. 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주어가 해석이, 두 번째 주어가 해석이 되겠죠.
그것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구 주어 두 개가 이렇게 and에 의해서 병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체크 2번 우리 한번 빠르게 풀어보고 갈게요. That much time이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research and check out every minute detail of your day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일과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조사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빠르게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일과의 모든 상세한 부분을 조사하고 research하고 점검하는 시간, research하고 check out 하는데 걸리는 시간, that much time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소재라고 하면 생활에 필기할 게 미안해요. 많아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소재인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정리는 얘들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욕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해보시고, 없다면 패스,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필기할 거 많지 않아요. 대신에 접속사 다음에는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온다고 했고요, 대명사 다음에는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B에 대한 내용은요, 병렬이라고 했지만 그냥 무조건 병렬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C번은 동명사는 동사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죠. 자,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한 번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한 번만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는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히 패스해 주시고, 욕심이 많으면 그냥 한번 캡처해서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머 포인트 첫 번째는요, 우리 이번 문제에서 다룰 거는 형용사와 부사를 지금 비교를 해볼 건데요.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당연히 명사를 수식을 해주겠죠.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문에 나왔던 incorrect assumption이라고 하는 형용사 incorrect가 assump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두 번째 minute detail, minute도 형용사였죠. 세세한, detail이라고 하는 세부사항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every piece of information 이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available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사는 누구누구를 수식을 해주냐면 굉장히 많은데 동사와 형용사, 다른 부사는 또 부사가 수식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사구, 부사절,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 not accurately라고 하는 부사가 proces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인데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proces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고 the information in your environment, 너의 환경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예시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예시를 가지고 온 거네. surprisingly라고 하는 부사가 문장 전체를 이렇게 수식할 수가 있어요. Everyone in Ansang High School passed the test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surprisingly라고 하는 부사가 이렇게 전체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다른 부사구, 그리고 문장 전체 또는 부사절도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쉬운 문법이기 때문에 필기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캡처하고 나중에 두고두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말 길게 수업을 끝냈는데 필기할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여러분들 챙겨주고 싶어서, 그리고 빈출되는 어법이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많았어요. 듣는데 너무너무 첫 번째인데 이렇게 많이 해서 미안해, 얘들아. 고생했고 다음엔 정말 짧게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